예, 안녕하세요. 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현대소설의 이해와 감상의 제 5장을 펴보세요. 자, 제 5장. 자, 제 5장은 김유진의 아내라는 작품이에요. 아내라는 작품인데 이 아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집안의 해라는 뜻이죠. 집안의 해. 그래서 집안의 해. 이제 여기서 이제 아내에서 뭐가 나온 겁니까? 아내가 나온 거죠. 아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유정의 작품이고 자, 그 밑에를 보시면, 자, 그 밑에를 이제 김유정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웃음과 해악의 미학을 통해서 식민지 현실을 그렸다고 나왔죠. 1930년대의 그런 그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불화, 화합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가난,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남다른 문학적 열정으로 2년의 짧은 창작 기간 동안 수작, 빼어난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이 수작이라는 것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빼어날 숫자에 지을 작자. 빼어난 작품이란 뜻입니다. 빼어날 수, 지을 작. 그래서 수작으로 꼽히는 30편에 가까운 그러한 그 작품을 남기고 요절, 일찍 죽었다는 거죠. 요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자로 쓰는데 이게 일찍 죽을 요자예요. 이 요자가. 그래서 일찍 죽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절했다. 요절. 이 끊을 절자죠. 요절입니다. 김유정은 보시면 1908년생인데 1937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30도 안 돼서 정말 어, 세상을 작별하신 분이죠. 그래서 농촌과 도시를 배경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않아서 고통받는 다양한 인간 군상을 해학적으로 그렸다고 나왔죠. 미녀와 판소리 가락을 수용하고 토속어, 순서울말을 제대로 살려 쓴 보기 드문 작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유정 작가는 대단하고 여러분이 춘천에 가보시면 춘천 뭐 다 가보셨죠? 춘천에 가면 무슨 역이 있습니까? 김유정 역이 있어요. 우리나라 역 중에 이렇게 작가 이름이 붙어 있는 역은 아마 없습니다. 김유정 역밖에 없어요. 김유정 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김유정 작가는 대단한 한국을 대표하는 특히 이제 춘천을 대표하는 작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김유정의 그러면 이 작품이 어떤 내용이냐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김유정은 어 일단 좀 써볼까요? 1930년대 소설이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이 당시는 뭐예요? 일제가 통제를 강화합니다. 통제를 강화하고 또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통제를 강화하니까 어때요? 민족적이거나 민족주의적이거나 저항적인 문학이 억제돼요. 저항적인 문학이 억제가 뭔지 아시겠죠? 억제되고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서는 뭡니까? 억제되면 순수문학, 이 순수문학이 지배적인 경향이 나요. 순수문학이 지배적 경향, 지배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다양한 소재. 그래서 음, 소재와 특징의 소설 등장. 다양한 소재와 특징의 어떤 소설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어떤 그 소설이 상당히 많은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도시 세태 소설, 그다음에 심리 소설, 세 번째 전향 소설, 네 번째 통속 소설, 번째 서정 소설, 여섯 번째
이제 서정소설 쓰셨죠? 역사소설. 7번째, 가족사 소설. 이렇게 5가지 종류의 소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김유정은 이제 작가죠. 당연히 김유정이 작가의 이런 뭐랄까요, 소설 작품은 몇 편 정도 있냐면 한 30편 정도가 있습니다. 30편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유정은 1935년 1월 신춘문예에 등단합니다. 신춘문예에 등단했다는 거 이해하십시오. 넘기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내라는 작품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 가난한 농민 부부의 아내 팔기 이야기. 이제 될 수 있죠. 가난한 농민 부부의 아내 팔기 이야기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보통 이하의 어리석은 인물이죠. 주인공을 해서 식민 치하의 하층민의 삶, 이런 것을 재현하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보통 이하의 어리석은 인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식민지에 대한 질적 증오와 야유, 식민지하에 대한, 잠깐만요, 식민지하.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라는 거죠. 일제 식민지의 치하라는 소리죠. 예, 치하에, 이거 잘못 썼네요. 하층민의 삶을 지어냈다. 하층민의 삶을 지어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 자체가 식민지하에 하층민의 삶을 지어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농민 소설이죠. 그러니까 농민 소설이니까 주인공이 당연히 누구겠어? 농민이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촌 개화, 계몽 이런 것도 하지만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등장인물 배경을 보면 이제 시공간적인 배경은 어때요? 1930년대 어느 농촌이죠? 1930년대. 등장인물이 있겠죠? 나와 아내와 똘똘이와 뭉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점도 중요한데, 시점은 남편인 나의 눈으로 관찰한 아내에 대한 소설에 대한 소설이죠.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점까지 여러분이 좀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리필 좀 하세요. 자, 이 작품에서 이제 문제 나오는 걸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12쪽. 거기부터 이제 좀 보도록 하죠. 자, 112쪽입니다. 우리 마누라는 누가 보든지 뭐 이쁘다고는 안 할 것이다. 바로 계집에 환장한 놈이 있다면 모르거니와 나도 일상 같이 지내긴 하나 아무리 잘 고쳐봐도 요만치도 이쁘지 않다. 하지만 계집이 낯짝이 이뻐 마시냐 제기할 황소 같은 아들만 줄 때
잘 삐쳐놓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토속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비속어. 이런 것들이 이 속에는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바로 거기서부터 볼게요. 112쪽입니다. 바로 해서 우리 똘똘이를 보아도 알겠지만 애미는 쥐었다. 논 개떡 같아도 똑똑하고 깔끔히 생겼느냐. 바로 먹고도 재고 또 잘냐고 뭐 이렇게 써놨죠. 불하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와 나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쭉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 관계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3쪽 보세요. 113쪽. 거기 이제 113쪽에 113쪽 세 번째 단락을 보세요. 이마가 훌렁 까지고 양미간이 벌면 소견이 튀었다지 않나? 그렇긴 하다만 아기자기한 맛이 없고 이조로 둥글럽적이 나온 학원의 쑥댐인 것이 입이다. 이렇게 나왔죠.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인물 묘사 이런 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내의 못생긴 외모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못생긴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는 작품들은 여러분이 좀 하여튼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다 읽어보셔야지 좀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읽어보시고 나서 이해를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바로 문제를 풀고 나서 이제 남은 시간은 이제 없는 것들을 좀 이렇게 보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자, Q1. 자, 112쪽에 안 쓰신 분 좀 써놓으세요. 나는 아내가 큰 소리를 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아내가 큰 소리 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큰 소리를 치는 이유 같은 것들도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아내가 큰 소리를 치는 이유는 뭐였죠? 1번은 똘똘이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Q2. 나는 요즘 무엇으로 벌이를 하는가? 요즘 무엇으로 벌이를 하는가? 이렇게 났죠? 이건 뭐겠습니까? 뒤에 났지만 뭐죠? 나무장사. 나무장사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좀 필기 좀 해주세요. 자, 세 번째. 아내가 새롭게 해보고자 하는 다른 일. 저는 다른 일. 이것은 뭐겠습니까? 들병이죠. 들병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이제 뭘 해볼까, 뭐 해볼까, 이걸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116쪽을 보면 이게 이제 부부싸움과 거기 이리와 자빠졌자 이렇게 나왔죠? 부부싸움. 나의 폭력. 이제 볼 수 있겠죠. 부부싸움과 또 폭력에 대한 이야기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아내의 쓸모라는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한데, 아내의 쓸모. 첫 번째는, 어, 노예화, 노동력, 노예화, 노동력이죠.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다는 거죠. 아내의 쓸모가. 또 이제 또는 뭐겠어요? 아내가 또 어떤 대상? 화풀이 대상.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용이 상당히 좀 길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자세한 건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118쪽이 첫째 줄에 나무장사란 말 나오고요.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서 쭉 내려가면, 똘똘이는 4살짜리 어린애 나니까 한 보식이
나는 아버지니까 한 사발에도 또 사흘 먹은 밥을 먹고, 너는 그, 유독히 두 사발을 처먹지 않나,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런 가보면 여러 가지 음식들이 막 나오죠. 거기 교육받은 걸로 가보면 이런 거. 그럴 때 이제 어떤 바깥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119쪽. 119쪽입니다. 그래서 이깟 농사를 져서 뭘 하느냐 우리들 들병이가 좀 어렵죠 말이. 37번 밑에 보세요. 돌병장수 병에다 술을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술 장사를 하는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말 이렇게 나왔죠. 그 이깟 농사를 지어 뭘 하느냐 들병으로 나가자고 뭐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들병이라는 것은 주막을 돌아다니면 술을 판다는 거예요. 들병 들병이 이거는 뭐예요? 들병이라는 거 밑에 나오죠? 술을 담아가지고 가면 술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알아두십시오. 나머지는 쭉 여러분이 한번 좀 편안하게 이건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니까 어떻게 포기하고 뭐 어떻게 술을 마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앞부분에 아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부분은. 자, 그다음 127쪽. 127쪽을 보세요. 그들의 윤리 우처와 우부. 그러니까 어리석을 우자에 남편 부자, 어리석을 우자에 아내 첫자죠. 궁합. 아내 팔기목 모티프. 이런 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아내 팔기와 관련된 이걸 이제 우리가 아내 팔기라고도 하고 이제 와이프 랜딩이라고 그래요. 와이프 랜딩. 그런 것들도 이제 알아두시고요. 127쪽. 그러니까 상당히 여기 127쪽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비윤리적인 비윤리적인 부부 이야기다. 라는 걸 할 수가 있죠. 윤리적인 부부 이야기가 아니라 비윤리적인 부부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암시적인 묵계 이야기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127쪽 볼까요? 빈민화와 가족의 해방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쭉 나오고, 이제 만무방,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만무방이에요. 여러분, 만무방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만무방. 그래서 이제 막대 먹은 뭐 아이? 뭐 이런 뜻이에요. 만무방이라는 말, 써놓으세요. 이런 작품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만무방. 그래서 이제 그런 작품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결국은 비윤리적인 부부의 재현을 통해서 농민의 아내에 대한 비하나 폭력, 기열성을 고발한 게 아니라 비윤리성을 간단히 결론 지을 수 있는, 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우차와 우부의 궁합이라고 나왔죠. 우차의 우부의 궁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차와 우부의 궁합. 그러니까 어리석은 남편과 어리석은 아내의 궁합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어떤 구박, 실제 언어 폭력, 이것도 칼로 물베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128쪽. 아내에 대한 심한 구박과 신체와 언어 폭력도 신체와 언어 폭력 또 뭐다? 칼로 물베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필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글 읽어보면 상당히 비속어들이 많이 나와요. 비속어. 이런 것들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둔한 남편과 들변이가 되려는
아내의 힘겨루기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주제는 다시 말하면 우둔한 남편과 아내의 돌방이가 되려는 아내의 힘겨루기.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걸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걸 좀 알아두시고, 아까 문제를 좀 더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들병이까지 했고요. 아내는 신식창가를 어디에서 배웠는가? 약, 이렇게 나왔죠? 약이 약. 신식창가를 약에서 배웠다는. 그 다음에 둘째.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것을 보면, 이것도 이제 보시면 되죠. QO. 아내에게 술 장사 시키는 걸 포기한 대신에 내가 아내에게 바라게 되는 일은 이거 뭐겠습니까? 자식 낳는 일. 자식을 낳는 일이다 이렇게 좀 필기를 해주세요. 그런 것들의 문제가 좀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쭉 보시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잘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5장의 김유정의 아내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아내는 집안의 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쭉 보셔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